안녕하십니까. 마이바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신청하신 엠플러스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보고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익숙해지기 위해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자, 엠플러스라는 회사의 손익계산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회사의 경영 성과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라는 거, 경영 성과라는 거.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래서 이제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기준이 동일해야 되겠죠. 이것도 2017년도 6월이에요. 이거 6월까지 누적. 이것은 6월 3개월치, 이건 6월달 4, 5, 6, 4에서 6월이고 이것은 누적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 이것도 2018년도 6월까지 동일하게 6월. 이것은 6개월치 누적이에요. 누적이고 3개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4에서 6월까지 3개월 동안의 누적이에요. 자, 6개월치 누적을 보니까 감소했어요. 매출이 감소했죠.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 지금 2, 4분기죠. 2, 4분기. 2, 4분기를 보니까 2, 4분기도 매출이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1, 4분기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1, 4분기는 14에서 1이니까 7이죠. 7. 대충 빼면 7. 그 다음에 27에서 28. 그러면 1이죠. 1. 1, 4분기 같은 경우는 뭐 좀 증가했죠? 증가했나요? 잠깐 7, 1. 근데 1, 4분기에서 2, 4분기도 증가를 했는데 1, 4분기에서 2, 4분기도 증가를 했는데 좀 전체적으로는 좀 감소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총이익은 이것도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감소를 했고 영업 이익도 많이 감소했죠. 지금 좀 부담스러워요. 투자하기가 이 지금 상태로 보면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감소했어요. 지금 예. 이렇게 감소하고 자 그래도 이제 적자는 안 났어요. 적자는 안 나고 그래 적자 안 났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이 누적이 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누적이 돼서 증가했어요.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에요. 시점 6월 30일 현재 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요. 재산 상태. 그래서 이것은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냐를 보는 거예요. 안정적인 여부, 안정성.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치 에너지, 재무상태표는 무게의 개념이 있다고 했죠. 이게 무겁냐, 안 무겁냐. 이건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동일한 돌멩이가 바닥에 있는 것은 재무상태표, 좀 무게의 개념.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손익계산서. 얼마나 떠 있느냐. 근데 이 회사는 과거에 이만큼 떠 있다가 이만큼 이 정도 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떠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어때요? 크죠? 떨어뜨리면. 근데 이만큼 떠 있어서 떨어뜨리면 어때요? 똑같은 무게라면 운동 에너지가 작아져요. 커졌다가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게는 이거는 얼마나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티느냐거든요. 재무상태표는 흔들리지 않고 버티느냐, 안정적이냐.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회사는 안정적이냐를 봐야 되겠죠. 한번 이 회사가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회사의 이 위기를 어떻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자, 현금성 자산을 보니까 좀 증가했어요. 증가했고 단기 금융상품이 많이 증가했죠. 매출 채권도 증가를 했어요. 매출이 떨어졌는데 매출 채권은 증가를 했죠. 얼마 정도 있어? 한 20억 정도 증가했죠. 20억 정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거 유동 단기 손익 공정가치 의무 측정 금융자산 이거 저번에 배웠죠? 증가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어, 평가를 하면 단기 손익으로 가는 금융자산이에요.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평가를 했을 때 포괄 손익으로 가는 거예요. 단기 손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웠어요. 한번 그 금융상품 그 동영상 제목에 금융상품을 쳐가지고 거기 보면 이 부분 한번 설명한 게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재고자산이 엄청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이건 체킹을 하셔야 돼요. 매출이 감소했는데 재고자산이 증가했다.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당연히 증가한 거죠. 왜냐하면 못 팔았잖아, 이만큼을. 근데 매출이 증가할 때, 저번에 설명했지만 매출이 증가할 때 재고자산은 증가하는 게 안전재고 측면에서 좋지만 매출이 감소할 때 안 팔려가지고 재고자산이 증가한다. 이런 부분은 리스크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재고자산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감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된다면 안 팔려가지고 나중에 손상 처리한다. 감모 손실 처리한다. 아니면 좀 폐기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게 손실이 돼버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되면 영업 손실이 될 수도 있단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이거 알죠? 평가했을 때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이것은 평가했을 때 단기 손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도 증가했죠. 매출이 감소하는데 설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설비 투자를 이 회사가 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20억 가까이. 매출이 감소하는데 설비 투자를 해요. 지금 뭘 보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유동부채 이렇게 있어요. 유동부채, 매입채무. 어때요? 지금 돈을 못 주고 있죠, 지금. 돈을 못 주고 있고. 돈이 없으니 뭐 이렇게 좀 계속 감소하니까 돈을 못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 차입금 증가했고, 그 다음에 부채도 좀 증가하고 있죠. 하자보수 충당 부채가 이렇게 있어요. 하자보수 충당 부채가 20억에서 16억으로 이번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가 하자보수 충당 부채 줄어들었다는 거 뭐예요? 지금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자보수 실제로 충당 부채에서 나가잖아요. 충당 부채에서 나가고 충당 부채에서 하자보수 그 무상 하자보수비가 발생하면 충당 부채에서 빠지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르겠어요. 연말에 하자보수 충당 부채를 얼마에서 설정할지 이런 부분도 연말에 설정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지금 하자보수 충당비가 그 정도 되니까 지금 하자보수비가 한 4억 정도 뭐 하여튼 많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또 이게 설정한 거 보면 자 장기 차입금 감소했고 이만큼이 전환사채. 이게 전환사채가 있다는 거는 이게 좀 뭐냐면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론 동영상으로 한번 배울 거예요. 이론 동영상으로. 왜냐하면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배울게요. 따로 배우고 이때는 그냥 이 전환사채가 있으면 주가가 좀 빌빌거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행사 가격 있잖아요. 전환권 주식으로 행사할 때 그 가격이 이게 줄어들수록 이 사람들이 주식 수가 늘어나잖아요.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매출이 줄어들고 뭔가 이방 투자를 하고 설비 투자 하잖아요. 그리고 매출은 줄어들고 그러면 이 전환사채를 사는 사람한테 A가 갑의 입장이잖아요. 지금 갑의 입장. 회사보다는 A가 갑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채업자들이 산다든지 아니면 좀 돈 있는 사람이 사겠죠. 그러면 이거 할 때 이게 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갑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전환사채, 예, 리픽싱 가격, 예, 그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하면 이런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 한번 가질게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또 파생부채가 있어요. 이게 어떤 목적에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주석사항 보셔야 될 거예요. 뭐 리스크 해칭이면 괜찮겠는데 어떤 파생 상품에 투자한 거다. 그러면 좀 회사 경영자가 약간 좀 뭐랄까 이게 상당히 모험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전환권 행사를 많이 했다는 거죠. 전환권 행사를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 전환사채가 있으면 주가는 잘 안 가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냥 확률적으로 봤을 때 물론 잘 가는 회사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그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것만 그만큼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도 좀 파악을 해보시고 현금 흐름은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은 좋아졌는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주석사항에서 어떤 부분에서 좋아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재고자산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현금 흐름이 좋아졌다는 것은 어떤 쪽에서 지금 더 좋아진 건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재고자산이 증가하고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난다.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면은 좀 그 재고자산에 대한 어떤 그 좀 그 뭐야 분식의 가능성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분식의 가능성도. 근데 뭐 그 부분은 이제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그러니까 뭐안 팔려 가지고 증가한 거죠. 재고자산이 안 팔려 가지고 매출이 줄어들었으니까. 자, 단기 금융상품이 증가했고 투자자산 그다음에 단기 금융상품이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단기 금융상품이 증가한 게 이거 같아요. 여기서 뭐냐면 그 전환사채 있잖아요. 이 전환사채를 120억 정도 했는데 이게 넣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 전환사채를 우선 단기 금융상품에다 120억 정도 그렇죠. 이만큼을 갖다가 넣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 전환사채 부분을 단기 금융상품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홀딩 시켜놓은 것 같아요. 당분간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유형자산 취득 보니까 25억 정도 지금 취득한 것 같고 단기 25억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한 현금으로 보니까 이게 보니까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 이만큼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고 그래서 차입금 이제 이런 부분 이 부분은 나중에 물론 이제 부채 비율은 증가할 거예요. 증가하겠지만 전환사채를 행사하면 자본으로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부채 비율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대신에 그만큼 희석이 되잖아요.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주한테는 그렇게 또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을 이제 확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 좋죠. 회사 입장에 좋고. 그리고 이제 이 전환사채를 산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 이제 행사 가격이 줄어드니까 한 주를 살 수 있는 가격이 줄어드니까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수록 전환사채 그 산 사람이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갑이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하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고 예. 이거는 이제 저희 딸이 이제 그려준 거예요. 저희 딸도 뭐 웹툰 그 유튜버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 하니까 딸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초등학생인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른 유튜브들 보면 막 욕설이 댓글에 많이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또 혹시 유튜브 하면서 욕설이 달릴까 봐 막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게 막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댓글 읽어보더니만 욕설이 없으니까 막 이런 것도 그려주더라고요. 지금 제 캐릭터는 전부 다 딸이 그려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100명 돌파했다 축하한다고 이렇게 캐릭터를 그려줬어요. 자,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6월 달까지 봤어요. 보니까 280억에서 200, 720 엄청나게 뛰었죠. 이건 뭐 사상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곱하기 2 해도 4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줄었죠, 확실히.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뛰고 거의 2배 이상, 100% 가까이 뛰었고 지금 봐요. 이렇게 됐죠. 자,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밖에 안 돼요. 부채 비율도 이렇게 됐는데 증가하죠. 근데 이게 전환사채 때문이니까 만약 전환사채가 행사가 된다면 자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재고자산도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증가했고 잠깐만요. 증가했고 재고 회전율이라는 게 이거예요. 재고자산 뭐야 저번에 한번 강의를 했어요. 동영상 강의 있을 거예요. 회전율 강의.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내서 재고자산을 평균을 내서 전년도 재고자산하고 이거 평균을 내서 2로 나누는 거죠.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이 되잖아요. 평균.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그 이제 매출 원가를 이걸로 이 평균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3.98이 나와요. 3.98 재고 회전율이. 좀 이게 회전율이라는 게 큰 마음이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면 처리 기간으로 보시면 돼요. 처리 기간. 처리 기간 어떻게 했냐? 365를 회전율로 나누면 91.71. 그러니까 뭐냐면 2017년도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91.7일 걸렸어요. 생산부터 판매까지. 그러면 3은 9, 한 3달 정도 걸렸잖아요. 3달. 3달 정도 걸렸는데, 여기는 뭐냐면 1.36. 그러니까 이것 더하기, 이것 더하기 이거, 나누기 2. 하면 평균이 나오잖아요. 평균 나오고, 매출원가 179인데, 이건 6개월치니까 곱하기 1을 하면, 이 환산 매출원가가 나오죠, 대충. 물론 이제 이게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우선은. 1.36이 나와요, 지금 1.36. 그러면 이게 하면은 그 재고 처리 기간이 268일이에요. 268일. 그러면 대충 몇 달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에서 판매까지가 재고 처리 기간이 268일이니까 3, 8에 24, 3, 9, 27 거의 9달 걸려요, 지금은. 9달.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나중에 이게 판매가 돼야 뭐 또 판매가 된다고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매출채권 예상 매출금을 잡혀서 뭐 30일 결제다 아니면 60일 결제다 이렇게 결제 기간이 또 있으니까 외상 매출과 현금 유동성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 그래서 이건 안 좋은 현상이에요. 재고 처리 기간은. 그래서 재고 이 부분을 관찰하셔야 돼요. 다음 달 하반기에 이 재고 부분이 계속 쌓인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더 누적으로 증가가 된다. 그럼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이 회사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거를 분기별로 한번 봤어요. 분기를 보니까 3월 달이 보니까 여기가 7월 달에 9월 달에 상장을 했더라고, 상장을 해서 2016년도치는 분기별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장한 이때부터 이제 분기별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안 나와요. 이때는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계산한 거예요. 그냥 제가 계산해서 이때를 추론해서 계산한 거예요. 이때 빼고 뭐 더하고 해가지고 계산한 거거든요. 계산하고 2016년도치는 감사 보고서 하잖아요. 외부 감사 대상은 되는데 2015년도는 외부 감사 대상도 안 돼가지고 이 자료가 없어요. 2015년도 자료는 없고 2016년도 외부 감사 대상, 외부 감사 대상이라는 게 내가 1번 동영상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자산이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뭐야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 조건이 뭐냐면 2015년도에 120억이 자산이 120억, 자산 총액이 120억, 그리고 또 자산이 70억이면서 부채가 70억 이상이면 또 해야 되고, 또 자산이 70억이면서 종업원이 300명 이상이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뭐 그 자산이 어떤 식으로든 자산이 120억 이상이 된 것 같아요. 이 조건 하나가 돼서 아마 2016년도부터는 감사 보고서가 나와요. 근데 이건 총으로 나오기 때문에 총으로 나와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분기별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따져보니까 좀 1, 4분기가 좀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계절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4분기에는 어떤 내용이든지 계절성이 좀 매출이 좋지 않다. 그런 계절성이 있는데 그때보다 좀 과도하게 안 좋아요. 이때는. 그렇죠? 2017년도 과도하게 안 좋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상장 회사들은 상장을 했잖아. 2017년도에. 자,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역지사지. 이게 뭐냐면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면 내가 대표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이 회사의 주인이다. 대표다. 그러면 이 대표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비상장 회사에서 상장을 하면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부가 있잖아요. 부가. 개인의 부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가 있어요. 상장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표 입장에서는 회사에 상장을 하면 부가 많아져요. 갑자기. 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해서 더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재무제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사지를 하겠잖아요. 좋게. 마사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제가 대표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왕이면 법 테두리 안에서 좋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좋게 하겠어요? 당연히 뭐 거래처들한테 야 니네 내년에 1, 4분기 수주할 것 중 일부를 좀 이때 좀 수주를 해달라 우리가 좀 싸게 해줄 테니까 수주해달라고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출은 계속 뭐 이렇게 증가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지더라도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지더라도
이때 매출을 좀 이쪽으로 좀 갖고 올 수는 있잖아요. 갖고 올 수는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물론 이건 제 추측이에요. 이게 맞고 안 맞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이고, 그래서 뭐 이 회사가 이렇다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한 건 이제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이고 추측이고, 내가 만약 대표자라면 나는 그럴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이라는 거. 그거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상장하는 회사는 보통 2년 이내에는 투자를 안 해요. 가급적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론 이 회사가 뭐 재무제표로만 주가는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적자가 나는 회사도 테마로도 갈 수 있잖아요.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오른다 안 오른다 그런 걸 떠나서 오를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주가라는 것은.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을 그렇게 세워놓고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그냥 눈길을 안 주고, 제가 눈길을 안 주면 뭐 이 회사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몰랐던 회사고, 그래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가는 경향이 많이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 1, 4분기에는 매출 공백이 좀 생기잖아요. 물론 이때 좀 계절성이 있어서 이때는 좀 안 좋더라고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때 보니까. 물론 2016년도 분기 자료까지 2015년도까지 있으면 더 좀 파악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이 회사 보면, 이 회사 보면 좀 안 좋아요. 안 좋고 3분기하고 4분기로 갈수록 좋아지는데, 이때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상장하려고 지금 또 실적이 좋아요. 나중에 여기 투자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나중에 팔고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실적 발표할 때 팔고 나갈 수 있으니까, 이때 이제 임의로 좋은 건지, 이때 계절성이 있어서 좋았던 건지. 그래도 이게 갖고 오더라도 한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갖고 올 수 있는 매출이 한계는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걸 따져 봤을 때에도 좀 매출은 이때 좀 좋아지는 것 같다. 3, 4분기에. 그렇게 좀 추론은 할 수 있어요. 3, 4분기에 그래도 좀 좋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추론이지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건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데 직원 수가 지금, 남자 직원이 이제 보통 기술이잖아요. 여자 직원들은 제가 안 했어요. 그거 좀 사무직 같아요. 그래서 기술 쪽이니까 2017년도에 75명이었는데 2018년도에 86명이. 이때는 또 퇴사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퇴사 직원. 그러면 11명이 11명 이상이 아마 증가했을 거예요. 지금 매출이 줄어드는데 직원들이 증가하잖아요, 지금. 자,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회사하고 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우선 제가 정리한 것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이제 한번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사업 내용을 볼게요. 제가 이 회사를 모르니까 처음 작년에 상장했잖아요. 사업 개요부터 한번 보자고요. 차근차근. 이 회사는 자, 코스닥 2017년도 9월 20일 날 상장했어요. 지금 상장했고, 설립 일자는 2003년도 4월 8일에 이런 부분으로 설립했고, 자, 중소기업에 해당되고요. 중소기업.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는 이 회사 전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다가 상장하면서 이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 기준이 많이 틀려요. 많이 영업권이 있다 하면 이 회사는 영업권은 없더라고요. 영업권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중소기업들은 상각을 해요. 해마다. 근데 이제 국제 기업 회계 기준은 하면은 뭐 어떻게 돼요? 상각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좀 배웠죠? 손상 검사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만약 매출 채권을 돈이 없어 가지고 그 팩토링을 해요. 팩토링이라고 해요. 팩토링. 매출 채권 팩토링. 그러니까 어떤 그 매출 채권을 사는 회사에다 팔아요. 금융기관이나 뭐 팔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위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전가되면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매각 거래로 볼 때가 있어요. 기준이 충족하면. 그러면 완전히 파는 거가 돼버려요. 근데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무조건 매각 거래는 안 봐요. 차입 거래로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거다 해서 차입금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나중에 이 부분 설명 한번 해드릴 거예요. 팩토링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목적 사업은 자동화 설비, 전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3개, 1, 2, 3이 목적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기 자동차, 뭐 자동화 설비,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이런 부분들. 예. 그 계열 회사는 현재 사항은 없고, 그러니까 좀 단순하죠. 그리고 여기 딱 보면
SK 이노베이션이 좀 많아요. 계속 해마다 SK 이노베이션 중국 쪽도 지금 진출하고 2015년도에 중국 이런 그 수주했고 예 중국 쪽 지금 많이 진출하죠. 중국 쪽에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2차 전지나 전기 자동차가 중국 쪽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봐보요. 자 중국 쪽이잖아요. 수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중국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2017년도에 수주 엄청 많이 했죠. 중국 이게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주가는 잘 가잖아요. 전방 산업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데 이 회사는 좀 이런 부분들 아까 상장할 때 좀 많이 마사지가 이미 돼 있어서 지금 매출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상장할 때 마사지가 좀 많이 돼 있어서 그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이 회사는 중국 쪽 관련된 게 중국의 어떤 경기 부분에도 좀 민감할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국이 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중국 쪽 경기 지금 계속 끌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때 이 사람이 예, 뭐 이렇게 됐다는 거.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권 행사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금 전환권 행사. 주식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요. 주식수가 수량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매도 물량으로 나올 확률이 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주가가 지금 예, 전환권 행사가 그리고 아마 이제 나중에 그 공시들 다 확인해 보셔가 이 전환 가액이 얼마인지 보셔요. 그러면 의외로 이 부분이 있다 낮으면 또 우리 뭐 이 사람들은 이익이니까 팔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미전환 아직 미상환 자체가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환이 안 된. 그래서 전환 가격이 29,000원이에요. 지금 M 플러스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29,900원에 지금 전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리픽싱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주가가 떨어지면. 그래서 여기 보면 2018년도 7월 20일 전환가액이 29,000원에서 이렇게 조정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떨어질수록 평균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만큼 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수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만큼을 변경됐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돈 빌리는 입장이면 빌려주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좀 유리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유리하게. 그래야 그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될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고 좀 안정적이 되고 대신에 주주 입장에서는 좀 희석이 되잖아요. 주가가 주식수 이익의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주당 순이익이 줄어들잖아요. 퍼가 좀 희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이 줄어드니까 더 안정적이 되지만 뭐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 거 아니면 안정적인 게 낫잖아요. 자,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이게 좀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냥 바로 이렇게 회사가 경쟁력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그 전부터 2013년 과거부터 그 2차 전지 산업을 아주 그냥 그때부터 그냥 계속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니까 엄청나게 뚝심도 강하고 좀 미래를 보는 안목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상당히 기술력도 이렇게 있어요. 기술력도 있고 자 사업의 개요 한번 볼게요. 회사의 현황 사업 개요. 이 회사가 이제 제조 장비 중에 파우치형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파우치형은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파우치형이라는 거 그리고 현재 보니까 파우치형을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중국 쪽에서 지금 계속 중국 쪽에서 기존에 원통형이었는데 지금 파우치형을 선택하는 회사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추가하는 회사들이 증설할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립 공정이 이렇게 극판 공정이 있고 조립 공정이 있고 활성화 공정이 있는데 조립 공정에 이 과정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다 지금 생산한다는 거예요, 공급 여부. 그러니까 뭐냐면 조립 공정이 전 공정에 지금 이 회사가 다 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한 두 개 회사인 것 같아요. 이 회사하고 엠플러스하고 독일 회사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좀 기술력은
좋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아까 그 상장할 때 2017년도 좀 2018년도까지 좀 매출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쪽으로 확보해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혹시 또 그렇게 사실로 오해해서 회사한테 뭐 그렇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절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냥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예, 생각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이라는 거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지금 조심스러워가지고 자, 이런 전공정을 이렇게 조립 공정을 다 한다는 거. 회사가 좀 그 기술력은 있어요. 기술력은 있는 건 인정해요. 인정하고 그다음에 업무 단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을 좀 읽어보셔야 나중에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회사의 사업 구조를 알아야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죠. 주요 제품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산 기간이 소요된다는 거. 이 부분 외우셔요. 기본으로 외우셔야 돼요. 4개월에서 6개월인데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4개월에서 6개월이면 나중에 이제 이게 그리고 나중에 공시사항에 주석에 보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되는지 좀 보셔야 돼요. 4개월에서 6개월 외우시고 수익이 어떤 뭐 진행 기준이냐 아니면 판매 기준이냐 이때 진행 기준이면 4개월에서 만약 어떤 수주를 받잖아요. 그럼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좀 대충 안분해주면 대충 매출이 예상 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반기 12월 달에 한 11월 달에 수주 받았다. 제품 판매 기준이면 이때 받으면 수주 받으면 내년도 1월 달에 1, 4분기에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4개월에서 6개월 걸리니까 1, 4분기나 2, 4분기에 매출이.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개월에서 6개월인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재고 처리 기간이 이거는 3개월이고 이거는 거의 9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가 비정상적이잖아요. 지금 비정상적. 2017년도, 2018년도. 그래서 제가 그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좀 뭔가 2018년도, 를 2017년도로 해서 좀 뭔가 재고를 갖다가 처리를 빨리빨리 해버린 그런 느낌? 예, 예. 그 뭐 합리적인 추론이니까 2차 전지 산업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 회사를 연구하려면 사업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좀 아셔야 나중에 사업 공부할 때 그리고 비슷한 업종에 공부를 할 때에도 또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어, 그다음에 여기 보면 NH투자증권의 2015년도 뭐 9월 달에 뭐가 보고서가 있잖아. 그럼 이것도 찾아보시고 출처가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는 거 좋아요. 이런 것들도 출처도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또 다른 정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전기 자동차 산업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이게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시장 규모 전망도 한번 보시고 리튬 이것도 전망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 출처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출처들을. 그럼 다음에 공부할 때 이 출처들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더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보고서를 우리가 시장 전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사업 보고서가 있으면 전망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망의 출처들을 보시고 산업 분석 우리가 산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산업을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쪽도 이런 부분들 출처에 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저도 이제 한번 체크했다가 읽어보려고 해요. 지금 공부할 거면 그 다음에 음, 경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경쟁 상황. 자,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시장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립 공정, 파우치형 설비하고 원통형이 있는데 이제 우리 이쪽 회사는 파우치형이에요. 파우치형. 파우치형. 원통형이 이제 기존에 보통 약간 이쪽이 더 좀 그건 것 같아요. 약간 좀 기술력이 더 좋은 그 설비, 좀 더 미래형 설비, 과거의 설비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극판 공정, 이게 조립 공정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 공정 있고 이 공정은 N 플러스. 아까 공정이 5공정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이 공정은 또 M 플러스 전 공정이 다 있잖아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보면 이 회사하고 M 플러스만 전 공정이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다른 회사들은 그러니까 이만큼 이 회사가 좀 뭔가 경쟁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경쟁력을 갖췄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부터 파우치형 2차전 턴키로 제작할 수 있는 회사는 당사가 유일하다.
턴키가 뭐예요? 턴키가. 이런 것들도 모르는 단어 나오잖아요. 인터넷 찾아보시오. 이건 뭐냐면 키로, 키 열쇠잖아요. 열쇠. 열쇠로 이렇게 돌린다. 열쇠로 이렇게 돌리면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수주를 받았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SK 이노베이션 수주를 받았어요. 아, 이 설비 조립 공정을 뭐 이렇게 해, 그러면 라인을 깔아요. 깔면 SK 네트워크스가 그냥 딱 열쇠로 돌리면 라인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턴키 형식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열쇠만 돌리면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이런 식으로 당사가 유일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작 기술이 있을 거고 그러면 어때요? 이 턴키로 하면은 이게 이제 뭐 하자보수나 품질 보증 그러니까 무상 수리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자보수 수리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내에 하면 이 수리비 그다음에 아까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 기술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래서 아마 매출이 줄어들어도 신규 직원을 미리 하는 것은 어떤 기술 또 습득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뭐 좀 장기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미리 직원들을 뽑아서 기술 연수를 좀 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은 한번 IR 담당자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 제품 비율 보니까 이쪽 조립 장비 기타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비율도 많이 줄었죠. 자, 그리고 이제 좀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품이 이 조립 장비가 수명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수명 주기를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IR 담당자한테. 즉 한번 설치를 하면 끝인가? 반영구적이냐? 아니면 한 뭐 10년 주기로 바뀌냐?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10년 주기로 바뀐다면 우리가 기술력이 있어서 점유율이 높으면 이, 이 거래처들이 나중에 신제품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할 때 또 하나의 거래처가 될 수 있잖아요. 교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신기술이나 아니면 기존 제품도 마찬가지고 신제품으로 또 해서 또 가격을 올려가서 팔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매출이 성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명주기 어떠냐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요. 제가 지금 아침에 저도 새벽에 좀 일어나서 이 회사 읽고 지금 뭐 이렇게 좀 타이핑하고 바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제가 여기서 이 동영상 방송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도 좀 사업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구조에 대해서 저 공부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제 공부하면서 다른 분들도 같은 공부하겠다는 분들 또 공부하라고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할 그런 관점들 그 다음에 체크할 부분들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투자하실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투자하실 분들이 체크할 부분들만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니까 중간중간 좀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는 사업보고서 읽으면서 좀 그 노트 같은 걸 작성하셔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거 체크.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조건에 맞으면 나중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러 회사들을 정리해 놨다가 그 조건에 맞는 회사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막 한 회사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이제 이런 부분들 여기는 좀 가격 추이가 없어요. 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주문 생산 좀 주문 생산 개념이 있어가지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반품, 하자 등의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 그게 반품이나 뭐 이렇게 하자 등으로 해서 뭐 이렇게 소송이나 그런 게 발생한 경우 없다는 거. 예. 이제 AS 등은 수행하고 있다는 거. 유무상 서비스 제공. 이제 품질 보증 충당금 한번 찾아보셔요. 동영상. 이런 동영상의 품질 보증 충당금 찾아보셔요. 그 품질 보증 충당금에서 배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개정 과목을 알면 회사가 대충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이 개정 과목에 대해서 그냥 물론 이제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면 상관없는데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면 그 사업 구조에 대해서 좀 많이 유출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 좀 공부해 보시고 원재료 가격 추이도 거의 비슷하고 이건 올라가고
좀 내려가고 이게 뭐 이렇게 변동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좀 파악하기 힘들다. 뭐 오른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은 줄어들겠죠. 자, 생산 능력, 예, 가동률은 지금 개별 수주로 인해 조립 제작이므로 생산 산출할 수 없고, 예, 이런 부분 조립 제작이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의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직원 능력도. 그래서 아까 제가 직원 그 숫자도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 사업 보고서 보면 맨 뒤쪽에 보면 직원 현황이 있다고. 그래서 근속 연수도 보셔요. 근속 연수가 높아야 숙련도가 증가하니까, 그럼 고객 만족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고객 만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 무형자산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주의를 보면 체킹을 이렇게 다 하셔요. 예, 이런 거라는 거. 잠깐 주3, 예, 주일, 예, 주일은 토지비 개별 공시지가 주의, 예, 시가표준에 주3 건설 중인 자산, 충청도에 공장 신축 부지가 있다는 거. 예, 거기 건설 중인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건설하고 있는. 그리고 설비, 신설 및 매입 계획. 자, 착공 예정이 2월달, 준공 예정일이 9월달이에요. 지금 9월달이잖아요. 준공했는지 9월달이 넘어갔잖아요. 했는지 확인해 보셔요. 이거는 확인해 주셔요. 왜냐하면 보통 다른 회사들도 그 윈팩이라는 회사 저번에 한번 우리 했잖아요. 했는데 계속 준공일을 늦추더라고요. 준공일을 늦추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강의한 그 회사들을 한번 이제 공시들을 한번 더 보고 있어요. 계속 관찰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이제 그 관찰을 좀 해 나가면서 이제 계속 관찰을 해 나가야죠. 우리가 이제 이것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관찰을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럼 준공일을 또 늦추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회사를 보면서 아,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 이 회사도 한번 확인해 보셔요. 예, 공시상 확인해 보시고 준공이 됐는지, 예, 그런 부분들. 공시상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 다음에 왜냐면 준공이 됐으면 지금 매출이 줄은데 매출이 줄었는데 계속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저는 좀 이 부분이 좀, 예, 이제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판매 경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예, 이렇게 있다는 거. 판매 경로는 제품은 이런 식으로 직접 판매 다 직접 판매한다는 거. 판매 전략 이제 B2B라는 걸 기업에서 기업으로 판매하는, B2C는 없죠 이 회사가. 그래서 특별한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는 거. 유통 조직은. 그러니까 장비의 기술력과 신뢰성, 기술력하고 직원 그런 부분 신뢰성, 납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 있다는 거. 한번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돼요. 수주사항. 이제 수주사항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 4에서 6개월 걸린다고 했잖아요. 6개월. 2017년도 수주 6월분, 수주 금액이 이거란 말이죠. 매출 실현이, 그 다음에 2018년도 신규 수주분. 이거면 거의 매출 실현이 이만큼 됐잖아요. 그러면 수주 잔고 700이면 4에서 6개월이라면 한다면 거의 돼야 되는데 지금 재고가 재고가 터무니없이 지금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만큼이 매출이 실현이 될지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돼요. 매출이 실현이 될지. 예. 그러면 이게 실현이 될지는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이거 만약 이게 다 된다면 매출 증가율이 좀 700억 원이니까 좀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매출 증가율이 상당히 좋을 수가 있어요. 매출 증가율이.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해보셔야 될 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를 만약 투자한다면 이렇게 있다는 거. 자,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냥 이 부분 한번 쭉 읽어보셔요. 이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경영상의 주요 계약이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예, 이건 지금 공장 신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뭐 수원 사무소도 이전했고, 예, 연구 개발 비용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다 비용 처리했다는 거. 그래서 자산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요. 무형자산하면 나중에 상각을 해야 될 리스크, 아니면 이 회사가 무형자산 요건에 해당이 안 되면 전장 손상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그런 부분들은 없다는 거. 다 비용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그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지적재산권이 이렇게 많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자거든요. 기업의 해자. 진입장벽. 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허권 많네요. 엄청 많네요. 특허권이 디자인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고 자 우리 한번 이제 그러면 재무제표 주석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주석이 주주가 김종성 대표이사가 23.3% 이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이건 설명해 주는 거고 잠깐만요. 확인을 이렇게 해보셔요.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행 의무의 식별 및 기간에 걸쳐 수행 의무. 이거는 계정서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걸 다 공시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회사의 사업 구조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고객이 주문한 특수 기계를 제작 판매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수개월 아까 몇 개월 걸린다고 했죠? 판매까지 4에서 6개월 외우라고 했죠? 이 회사 공부할 분들은 외우시라 4에서 6개월 그래서 기업이 의무를 수행할 만한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 있어야 진행 기준을 적용하는데 지급 청구권이 기업에 있어야 진행 기준 적용하는데 회사는 계약 부분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정 시점이 어디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회사는 어떤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으로 원가가 투입한 그 비율대로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 제품이 완성이 돼서 이제 그 설치가 끝나는 인도 시점에 제품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들 수주를 했다고 해서 좀 매출 인식하는 그 기간이 좀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시차가 이 정도 시차가 있다는 거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회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가 연계 증권이 있고 막 이런 부분들 파생 부채가 많아가지고 예.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매출 채권도 한번 확인해 보셔요. 매출이 줄었는데 채권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고 예.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평가하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파생상품 채 예예.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부정을 제공받고 이게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파생상품은 우리가 분석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그 능력도 안 되고요. 분석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좀 리스크가 좀 가급적이면 회사에서 좀 이런 부분에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해지 목적이면 어떤 해칭의 목적이다 그러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고 하면은 좀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제공품이 많이 늘어났네요. 재고에서 제공품. 이건 지금 완성 지금 뭐야 계속 그 공정 중인 만들고 있는 중인 자산이에요.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예, 예. 유형 자산 이렇게 있다는 거 예, 예. 지금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분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그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매출 원가로도 가고 판매비와 관리비로도 간다는 거 이렇게 한번 확인만 해보셔요. 이게 뭐 특별한 게는 없네요.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는 이제 한번 계속 좀 잘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전환사채 지금 차분하게 전환가액이 이건데 한번 리피싱 됐죠? 좀 2만 5천 얼마로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전환사채에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퇴직급여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타 유동부채 또 많아졌죠. 선수금이거든요. 이 선수금. 그럼 선수금은 뭐냐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돈을 먼저 받는 거예요.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그 매출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재고가 많이 쌓여있잖아요. 제공품이 지금 만들고 계속 있잖아요. 이게 이쪽 매출이 선수금으로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좀 매출은 이건 매출로 발생하잖아. 돈을 미리 받고 이제 나중에 만들어서 보내면 매출이 되잖아요. 이게 선수금은 부채지만 이것은 매출로 연결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좋은 계정 과목이에요. 좋은 계정 과목. 선수금은 이건 미리 돈을 받아서
이 선수금은 부채라고 했잖아요. 부채. 부채는 나중에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의무가 생기냐? 현재 의무가 생겼어요. 근데 어떤 의무냐?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 회사 밖으로 유출돼. 어떤 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유출된다는 거 뭐예요?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 매출이. 그래서 아까 그 제공품, 그게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 재고가 좀 소진이 되면 이 회사는 그래도 재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항상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저는 이제 숫자만 보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뭐가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불안전한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눈으로 직접. 자, 그 급여가 많이 올랐잖아요. 직원이 11명 정도에서 증가했죠, 지금. 예, 급여도 많이 올랐고. 아까 직원 수 보니까 아, 그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 보셔요.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이 있고 손실에 보면 파생상품 거래 손실. 그다음에 평가 손실. 파생상품 평가 손실 보셔요. 이게 좀 리스크가 있어. 이 비용이 그러니까 이익도 줄어들고. 예. 지금 1, 4분기에 지금 그러니까 1, 4분기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 순손실이 좀 커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1, 4분기. 아, 2, 4분기인가요, 지금? 아, 1, 4분기인가 2, 4분기인가요, 지금?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건 이게 3개월 누적이니까 이게 4월에서 6월까지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예. 이게 2, 4분기인지 1, 4분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근데 하여튼 이것 때문에 1, 4분기든 2, 4분기든 누적으로 이것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어,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일 큰 게 뭐냐면 이거예요. 파생 상품 잠깐만요. 하자부수도 지금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자부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자부수. 충당금이 늘어나고 하자부수비가 12억이 지금 발생했어요. 12억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분이 작년 반기에는 5억인데 뭐냐면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뭐 신제품인지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좀 올해 지금 매출도 줄고 그 뭐야 제품을 라인을 줄었다는 라인을 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도 하자부 수비가 이만큼 작년에 했던 게 발생한 건지 작년에 뭐 급하게 했던 게 발생한 건지 이런 부분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자부 수가 계속 이렇게 많이 발생할 건지 할 예정인지 이제 재고자산도 좀 많이 증가했고 이런 거 보시면 좀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제품 같은 경우 제품 매출, 기타 매출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 지금. 예. 지금 보면 A 고객, B 고객, C 고객이 있다면 작년에는 C 고객이 이 정도 차지했는데 이번에 A 고객이 이 정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고객의 어떤 수주에 따라서 매출 변동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매출 변동이. 그러니까 매출, 이익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회사인 것 같아요. 어떤 수주 금액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고객을 얼마나 늘리느냐 이런 부분들 하나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제품 수명 주기 이제 그런 부분도 아까 고민하시라는 거. 예. 이제 뭐 특별한 거, 이제 여기 보면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특별한 건 없고 지금 한번 이제 그러면 고민할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민할 것들. 첫 번째, 제품 수명 주기. 고민하셔야 되죠? 수명 주기. 자, 지금 매출이 줄었어요. 매출이 줄었는데 지금 공장을 지었잖아요. 공장이 지금 9월 말인데 9월 말에 완성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직원도 지금 뽑고 있어요. 직원도 지금 계속 직원이 증가되잖아요. 왜? 여기에 대한 고민. 회사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아까 뭐 했죠? 그, 뭐야. 많이 잊어버렸어요. 지금 했던 말들이, 지금 생각했던 게 좀 많았었는데, 좀 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그 했던 말들 있죠. 그거 한번 체크해 놓으셨다가 체킹을 좀 해 놓으셨다가 좀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분들이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확인하는 방법들은 우선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그 IR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시고 회사 한번 방문하셔요. 정말 투자하실 거면. 그리고 근데 지금 상태에는 제가 뭐예요? 이게 상장한 지 지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2017년도 예, 마사지가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2018년도는 그만큼 좀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 떨어졌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 M 플러스 항상 이게 들어가 보라고 했잖아요. 들어가서 회사 소개 다 보셔요. 보시고, 그 다음에 IR 자료실이 있다고요. 이렇게 IR 자료실. 그러면 M 플러스 IR 북이 있잖아요. 2018년도 4월 10일 있어요. 그만 열어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무단 배포가 금지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안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내용이 그래서 반출 복사 타인에게 뭐 금지되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자세히는 안 하고 이 부분만 한번 볼게요. 이 부분만 이제 뭐냐 회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보면 확정 수주 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2017년도 수주가 2월 된 거에다가 또 확정 수주 이렇게 수주가 이렇게 됐어요. 거래처가 많잖아요,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많고 영업 진행 고객사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신규 고객사 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하나 제가 한번 보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요. 제가 여기선 자세히 못할 것 같아요. 이 회사 자료기 때문에 못하고 어, 잠깐만요. 여기 쭉 읽어보면 그게 있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이거 아니고 예, 잠깐만요. 아, 이거. 이 부분을 지금 예상한 거거든요. 회사에서. 뭐, 회사에서 예상한 게 어떤 예상치 자료들을 가지고 했겠죠. 만약 중국어를 할 수 있으면 제가 이 회사들을 다 공시사항을 볼 거예요. 보고 이제 아니면 뭐 다른 부분들도 예상 뭐 이렇게 투자할 그런 부분을 보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근거치들이 이제 2020년을 목표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이죠. 장기적. 지금 오늘이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니까 이때까지 좀 분산이 돼서 이제 증가가 조금씩 되겠죠. 그러면 뭐 많이 하는 회사들은 700%도 하고 650%, 400%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보고 그리고 그 파우치형을 좀 많이 신규 검토, 파우치형 추가, 파우치형이 선택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회사의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좀 그 공장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 상태 이제 매출 이제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회사 지금 단기적으로는 재무 비율만 보면 고평가죠. 고평가인데 좀 관찰은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관찰은. 그리고 지금 이 전환사채가 있잖아요. 아, 아까 전환사채 이야기한다는 게 안 했네요. 전환사채. 예, 전환사채가 있기 때문에 또 좀 단기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 재무 비율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아까 그 선수금 있죠, 선수금. 선수금이 매출로 발생하는 거. 그래서 이 재고가 소진이 얼마 되느냐. 한 3분기하고 4분기가 회사가 그래도 좀 좋은 그 항상 제절성이 있는 것 같아요. 1분기 안 좋다가 2분기 조금 좋아지면 3분기, 4분기 좋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이 재고가 얼마나 소진되고 매출이 증가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찰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관찰이 되고 아까 2019년도부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2019년도, 20년도는. 2018년도 하반기 한번 관찰해 보시고 괜찮으면 2019년도, 20년은 좀 그 투자 그런데 이제 리스크는 있어요. 리스크. 어떤 리스크냐? 중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증설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증설 계획을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언제든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파워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중국도 지금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 사업 보고서 보면 중국 관련된 수주가 많이 지연이 되더라고요. 지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엠플러스라는 회사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뭐 모든 회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공시 내용 한번 제 생각하는 개인적인 좀 견해들도 오늘은 좀 많이 들어갔는데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좀 관찰하시고 관찰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 회사는. 그래서 그 한 회사를 좀 오랫동안 관찰하신 분이 그 회사에 대해서 박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랫동안 관찰하시면서 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저 사람의 생각이다. 회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 재무제표는 한 30% 정도만 반영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한 회사의 본질을 좀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한 30%만 좀 반영한다.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는 누구도 모른다. 왜냐하면 테마로도 적자 위에 있는 회사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모른다. 그리고 특히 저는 단기적으로는 더 좀 하수다. 저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어떤 그런 뭐 차트라든지 그런 건 더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